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 열심히 기회를 찾고 있는 덩치입니다. 15년 만에 찾아온 기회를 발로 차버렸다. 아니면 놓치고 있다. 무슨 말일까요? 요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그 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요즘 부동산 시장을 보면 그 매매 가격이 상승을 하고 서울의 강남 상구부터 시작된 상승세가 서울 전역 수도권으로 확산되었고, 이제는 지방 광역시, 지방의 주요 도시 할 것 없이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죠. 매매 가격 보다도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전세 가격이 될 것입니다. 전세 가격의 상승세는 더욱더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가까운 미래에 내년만 하더라도 글쎄요, 이렇게 오르는 전세 가격이 다시 한번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어쨌든 부동산 시장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화들짝 놀란 것일까요? 규제 완화 기조를 글쎄요, 처음에 그 정부 초기에는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않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부동산 시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상승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정부는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제 방관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규제를 더 풀게 되면 더 많이 오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난 정부에서의 실패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거에 따른 두려움이 클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될까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를 보시면 1986년도부터의 그 서울시 주택가격 매매 지수의 흐름인데요. 어떤가요? 두 번의 큰 하락기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기 신도시가 시작되었을 때, 보금자리 주택이 발표되었을 때가 그때죠. 즉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대규모 공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깝게 금융위기 2008, 9년도만 보더라도 물론 대외적인 변수가, 경제 충격이 있었습니다만 그 긴 시간 동안 하락은 공급 때문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에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지금과 유사한 점이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도 2009년, 2010년이네요. 정확하게 2010년부터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지금과 같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시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기준금리의 상승은, 그것도 단기간에 기준금리가 급등하게 되면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 시장의 거품을 제거하는 효과를 보이게 되죠.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기준금리의 상승은 자산 가격의 거품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승하고 있던 자산 가격을 멈추고 하락세로 바꾸는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것이죠. 하지만 그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려면, 즉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려면 반드시 공급 정책이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공급 없이 가격이 무한정 하락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린아이의 바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 초기에는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정책이 발표되었으니까 아마도 시간이 흘러서 잊었을 수는 있겠지만 현 정부 들어서 발표된 공급 정책은
250만 원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공급 정책을 발표를 했었죠. 물론 연 50만 원 이상의 인허가 물량을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 약간 아쉬움은 그때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러한 공급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은 하향 안정화가 되겠구나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화면을 보시면 인허가 물량, 착공 물량 모두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30%, 착공은 거의 40% 이상이 상반기 동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허가 물량과 착공 물량은 향후 빠르면 2년, 착공은 어쨌든 향후 한 3년에서 5년 후에 입주 물량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허가 물량과 착공 물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3년에서 5년 사이의 공급량, 입주 물량이 확연히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리 인상으로 나타난 상승기의 멈춤, 그리고 하락기의 시작의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려면 공급이 필요한 것인데, 이렇게 공급이 줄어들게 된다면 그 하락이 이어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즉 15년 만에 찾아온 기회를 그냥 발로 차버렸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공급량을 계속해서 늘려야 하는 과제를 더욱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정부 초기부터 이어져 온 규제 완화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규제를 완화를 하면 일시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오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공급량도 늘리고 시장에서 거래도 활발하게 일어난다라고 그러면 급등하는 모습은 적어도 나타나지 않겠죠. 오히려 안정적인 거래와 공급이 나타나는 건전한, 건강한 시장의 모습을 찾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화들짝 놀라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든 해야 할 일에 손을 놓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고, 오히려 뚝심 있게 규제 완화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하는 것이죠. 향후에 어떠한 모습이 그려지는지 나타나는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을 놓고 있으면 규제가 많았을 때의 어떤 모습이 나타났는지 우리는 모두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규제가 많았을 때는 가격의 폭등, 시장의 불안감, 비정상적인 시장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항상 투자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